네. 자, 그러면 2주차 때 했던 스터디를 다시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 이제 1주차 때 우리가 운동감에 대해서 좀 제일 기본적인 부분부터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스터디를 해봤는데 2주차 스터디도 이제 그것에서 조금 더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운동감에 관한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일단 제가 만들었던 영상을 제가 과제로 만들었던 영상을 예로 들면서 할 생각인데요. 일단 자, 일단 보시면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하여튼 보시면 네, 이런 영상인데요. 여기서 일단 1주차 때 했던 내용을 일단 거진 뭐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2주차 때 가르쳐 드릴 몇 가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해 드리려고 제가 몇 개를 더 추가해서 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요소들인 거죠. 이런 요소들. 이런 거나 뭐 여기 또 나왔고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뻥 터지는 느낌 아니면 여기 이런 라인들 네,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를 추가시킴으로써 또 운동감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공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뭐 만화처럼 선이 생긴다던가 뭐 폭발하는 이런 원이 생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파티클들이 터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고 쉽게 효과적으로 네 그걸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뭐 바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효과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르고 쉽게 어떻게 만드는가. 일단 제가 쓰는 이펙트는 대부분 뭐 원이 터지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시 같은 일자 선들이 나오는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방금 도형이 터지는 거 아니면 뭐 또 라인 이렇게 생기는 게 있겠죠.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려 하면 약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그냥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애프터 이펙터를 켰는데요. 여기 이렇게 루트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대충 이런 사각형이 놀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 사각형이 이렇게 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근처에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차례대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원이 터지는 효과를 어떻게 만들까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효과를 쓸 컴포지션을 그러니까 효과를 저장할 컴포지션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원 터짐. 그리고 정사각형이 좋겠죠? 대충 500 픽셀 이 정도를 할게요. 그리고 뭐 한 1초면 충분할 테니까 듀레이션은 1초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케이 눌러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솔리드를 일단 하나 만듭니다. 솔리드 빨간색 대충 솔리드 하나 만들고 여기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고로 여기서 마스크를 제가 씌울 거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씌울 때 여기 이걸 통해서 마스크를 씌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 원을 일단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솔리드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크게 딱 맞는 마스크가 생깁니다. 뭐 원 말고 또 뭐 네모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일단 원으로 할게요. 저는 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이 펑 터지는 효과를 줘야겠죠. 그러면 스케일 1초 정도에서 0에서 100%. 자,
0에서 100% 이지 주고 커브 무조건 만져주고 커브 그쵸. 커브 만져주고 대충 뭐 이렇게 하시면 이런 느낌의 원 터지는 모양이 하나 생기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하나 더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1, 2프레임 뭐 한 2, 3프레임 정도 뒤로 건너가신 다음에 매트를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매트? 알파 인버티드 매트. 이거를 쓰시면 중간에 동그란 원이 생기겠죠? 왜냐면 얘를 매트를 시켰으니까 알파 부분을 매트를 시켰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시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매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렌더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원 퍼짐 효과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뭐 이제 좀 더 얘를 굵게 하고 싶다 하면 얘를 좀 더 뒤로 보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좀 더 굵직한, 좀 더 힘이 있는 느낌의 원 퍼짐 이펙트가 하나 생겼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루트 컴포지션에서 그냥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얘 원터짐 컴포지션 들고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죠.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원퍼짐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거 이것도 이 원퍼짐 효과를 조금만 더 활용을 해보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컴포지션 다시 하나 새로 만들게요. 500, 500 선 터짐 하나 만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원터짐을 일단 여기다 불러올게요. 불러오고 불러왔죠? 불러오고 스타 툴로 적당하게 여기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적당하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 센터 맞춰주고 센터 대충 맞춰주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스타 레이어의 컨텐츠 그리고 폴리스타 안에서 폴리스타 패스에서 포인트를 일단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포인트를 살짝 방사형으로 대충 12개 정도로 잡아줍시다. 그리고 또 보시면 뭐 이너, 아우터 이렇게 또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자, 얘를 살짝 이렇게 좀 넓게 해주시고 얘를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로테이션 살짝 돌려줄게요. 살짝 오케이 해주시고 이제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이렇게 한 다음에 센터가 안 맞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얘한테다가 이 스타 쉐이프에다가 알파 인버티드를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실수. 알파 매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선 퍼지는 효과가 완성이 되었죠. 아주 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써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뭐 센터 줘서 해주면 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매트를 이용하면 이펙트를 만들기가 정말 쉽습니다. 자, 매트 이제 이런 느낌 이런 거 도형 퍼지는 것도 이제 감이 오셨죠. 매트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도형 터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센터 주고 자, 일단 모션을 먼저 줘야겠죠. 일단 스케일이 커지고 0%에서 131% 스케일이 커지고 이지즈 주고 커브 주고 스케일이 커지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줍니다. 로테이션 스케일이랑 비슷하게 똑같게 끝나도록 키프레임 위치 조절해 주시고 뭐 대충 180도 동다고 칩시다. 180도. 자, 그러면 이렇게 이지즈 안 줬죠? 로테이션도 이지즈 커브 대충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죠? 나오고 이제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원퍼짐이랑 이거 복사해서 몇 프레임 뒤로 준 다음에 얘를 인버티드 매트 해주시면 이런 느낌의 도형 터지는 이펙트를 만들 수가 있죠. 도형 터지는 이펙트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얘들 좀 뭐 해주고 뭐 이제 다른 거 또 해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폴리곤 하나 만들어서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만들어 준 다음에 대충 3개 정도 이렇게 위치한 다음에 만들면 도형 터짐 이펙트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도형 퍼짐 이펙트 이런 느낌으로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좀 바리에이션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펙트를 여러 개 한꺼번에 쓸 때는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차나 크기, 로테이션 이런 거 서로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네요. 이제 아주 쉽게 얼마 안 돼서 거의 뭐 한 5분 만에 3가지 이펙트를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이제 이렇게 만들면 계속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래. 라인 이펙트가 있겠죠. 라인 이펙트는 이제 이것과는 좀 다른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을 만든다 치고, 이 펜 툴을 이용해가지고 선을 하나 만들게요. 이 정도 길이의 선. 그럼 여기 세이프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이 안에 컨텐츠 들어가서 세이프에서 스트로크를 들어가기 전에 물론 스트로크에서 선 크기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해 줘야죠. 스트로크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거 컨텐츠 오른쪽에 애드 보이시죠? 여기서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애드 뭘 해야 되냐? 트림 패스. 트림이 뭡니까? 자르다. 패스를 자르다. 즉 선을 자르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일단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해서 여기 하나 생기죠? 트림 패스. 여기서 눌러보면 몇 가지 옵션이 보입니다. 스타트, 엔드, 오프셋. 스타트, 엔드 이거를 한번 만져보면요.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엔드를 만져볼게요. 엔드를 만지면 변하죠? 선의 끝부분이 잘리죠? 스타트를 만지면 선의 첫 번째 부분이, 시작 부분이 잘리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해주고 오프셋을 해주면 이렇게 오프셋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선 나오게 하는 거 쉽죠? 자, 키프레임을 이게 원래 상태면 엔드를 0으로 준 다음에 대충 한 15프레임 100% 주고 이지 이즈 주고 커브 살짝 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선이 쭉 생기는 이펙트가 생기죠. 여기서 이제 살짝 뒤에서 이제 스타트도 키프레임 주시고 0%에서 엔드가 끝나는 조금 뒷부분에서 또 100%로 해주시면 이즈 커브.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라인 이펙트가 생기죠. 라인 이펙트. 뭐 여기서처럼 좀 뭔가 살짝 점성이 있는 느낌 주고 싶으면 얘네들을 좀 뭐 간격을 넓혀주던가 살짝 이렇게 간격을 서로 넓혀주던가 하면 살짝 이렇게 점성이 생기죠. 좀 더 천천히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거 두 개 끝부분을 옮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천천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서 이 부분 여기가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하고 싶으면 이거는 스트로크의 문제니까 쉐이프에서 스트로크 들어가서 여기 라인 캡, 이 라인의 캡 뚜껑 부분을 라운드로 해주겠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 대충 제가 썼던 이펙트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쭉 나오겠죠. 살짝 시간차도 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인 이펙트도. 그렇고요. 라인 이펙트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요. 라인 이펙트, 도형 터짐 이펙트, 선 터짐 이펙트, 원 퍼짐 이펙트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네요.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팁. 내가 무슨 터지는 이펙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시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예를 들어서 이 원 터짐 이펙트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얘가 좀 천천히 뜨게 하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얘가 빠르게 뜨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속도를 조절해 주려고 이 컴포지션 안에서 이걸 조절을 해주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 하나를 바꿔주게 되면 나머지 이거 두 개도 바뀌게 되니까. 그렇다고 원터짐을 원하는 속도마다 한 개씩 새로 만들기는 또 귀찮습니다. 그러면 뭘 쓰면 될까요? 시간을 조절해 주면 되겠죠. 컴포지션의 시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타임의 enable 타임 리매핑, 즉 타임 리매핑 이펙트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누르시면
키프레임이 하나 생깁니다. 두 개. 이 키프레임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키프레임에 저장된 게 0프레임이죠. 0의 0초. 0의 0초가 키프레임 0초 키프레임이 저장돼 있고 제일 끝에는 더블 클릭해 보시면 1초의 키프레임이 저장되어 있네요. 즉 이 키프레임은 1초고 이 키프레임은 1초고 이 키프레임은 0초인데 여기서 타임라인은 0초에서 1초까지 진행이 되죠. 그럼 이 1초짜리 키프레임이 뜻하는 거는 이 컴포지션의 1초 부분이 여기에서 보여진다 이 뜻인데, 그럼 타임라인은 2분의 1에다가 이 1초짜리 키프레임을 옮겨 놓으면 타임라인이 0.5초 가는 동안 이 컴포지션은 0초에서 1초 동안을 보여주겠죠. 즉 시간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2배로. 자,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뭘 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를 좀 더 줄이면, 반으로 줄이면 이 원터짐 이펙트가 훨씬 빨리 생기게 되죠. 뭐 반대로 뭐 더 느리게 하면 더 느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펙트, 이런 사이드 이펙트에 관해서 다 얘기를 해드렸네.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네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이런 거는 뭐 대충 이렇게 원터짐 이펙트 만들고 마스크 이렇게 반으로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자세히 보시면, 뭐 자세히 안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또 큰 오브젝트가 이거라면 또 중요한 오브젝트가 하나 있죠. 바로 이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운동감과는 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더 말이 되게 만듭니다. 모션 그래픽 영상을 좀 더 이게 뭔가 공간감이 많이 생기죠. 뭔가 무대가 스테이징이 되죠. 스테이징, 이런 느낌의 무대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상상력으로 인해서. 왜냐면 그림자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사소한 그림자들, 이런 그림자 만드는 것도 뭐 그냥 만들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사각형 이렇게 있으면 대충 뭐 여기 펜툴에서, 아니 펜툴이 아니라 도형 툴에서 원으로 이렇게 대충 만들면 되죠. 대충 어렵지 않습니다. 대충 만들고 뭐 회색, 좀 연한 회색 이렇게 해주시면 생기죠. 자, 이렇게 이 그림자가 있는 것과, 보세요, 이 있는 것과 그림자가 없는 것의 차이는 꽤 큽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평평해 보이는 플랫한 디자인인 반면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면 약간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면서 3D 느낌이 들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매트를 이용하는 뭐 트림 패스 그림자 만들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효과적인 모션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익스프레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익스프레션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그냥 뭐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 여러분들이 뭐 원리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뭐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함수를 배웠죠. 뭐 f, 뭐 x 해놓고 뭐 막 x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x 플러스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결과값이 나오는 거. 이거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밍인 거잖아요. 프로그래밍. 뭐 어떤 뭐 명령어를 써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라는 명령어, 만약에 뭐 이 도형의 x 값이 뭐 100 이상이다 하면 뭐 이 도형의 x 값을 뭐 더해줘라, 뭐 플러스 뭐 100을 해줘라, 이런 느낌의 명령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래밍에서. 즉 그 프로그래밍을 사실상 그냥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뭐 물리 효과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도 있겠죠. 막 포물선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포물선 함수를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그 정도 프로그래밍 느낌이 나는 익스프레션을 다루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좀 많이 어렵고요. 그냥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간단한 몇 가지 효과라기보단 기능들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자, 그럼 일단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쓰는 거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림자는 지울게요. 일단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여기 이렇게 키프레임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익스프레션을 설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키프레임에 관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영상을 다시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얘가 자세히 보시면 얘가 원이 흔들리죠. 이렇게 따다다닥 흔들리죠. 떨리죠. 이렇게 뭐 한 프레임씩 보시면 막 이렇게 떨리는 게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씩 키프레임을 잡아줬을까요? 여기 한 번 가고, 뭐 여기 한 번 가고, 여기 한 번 가고, 여기 한 번 가고, 여기 한 번 이렇게 키프레임을 줬을까요?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귀찮은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준비가 끝났고 어떻게 쓰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지션을 이렇게 떨리게 하고 싶은 거니까 포지션에다가 익스프레션을 줘야겠죠. 어떻게 주냐, 여기 포지션 카테고리 옆에 스탑워치 보이죠. 이거를 알트 클릭 누르고 하면 여기 보이죠. 알트 클릭하면 add remove expression, 알트 클릭하시면 익스프레션이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이거 명령어 창이죠. 명령어 창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명령어 창을 이렇게 여기다 뭘 쓰는 명령어 창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0, 중괄호 열고 0, 0 이렇게 치고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포지션 0, 0으로 바뀌죠. 얘를 0, 0이 아니라 100, 100이라 치면 100, 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빨간색 표시가 뜨는 건 익스프레션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니, 이 상태에서 제가 100, 0으로 익스프레션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얘를 옮기려 해봤자 옮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클릭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익스프레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옮겨지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그럼 우리가 줄 익스프레션은 어떤 명령어를 주면 되냐면, 이 포지션에다가 위글이라는 익스프레션을 주면 됩니다. WIGGLE 하고 괄호 여시고 x, y인데, 중요한 게 이 x와 y는 실제로 그냥 영어를 넣는 게 아니라 x 값 수치, y 값 수치를 넣는 겁니다. 뭐 0, 10, 100 이렇게. 그럼 앞에 x는 뭘 의미하느냐, 주파수 헤르츠죠. 초당 진동 횟수, 뭐 이게 1이면 1초당 한 번 진동한다. 이게 10이면 1초에 10번 진동한다. 10번 흔들린다. 그리고 뒤에 y 값은 얼마만큼의 양, 즉 이게 1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기본 세팅이 980에 224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500에 500으로 해봅시다. 500에 500으로 하고, 500에 500으로 돼 있는데 얘를 위글 뭐 1,100이라고 한다면 1초에 한 번 흔들리는데 진동을 하는데 100, 즉 500, x값 500, y값 500에서 450에서 550, 즉 100만큼의 수치, 얘도 450에서 550, 이 사이에서 진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100 플러스 마이너스 50. 자, 이제 이해가 다 되셨을 테니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대로 어떻게 쓰냐면, 익스프레션 적용하시고 여기서 명령어 창에서 위글 아이고 실수, 이런 식으로 뭐 덜 완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르창이 뜹니다. 잘못 썼다, 이런 식으로 위글 뭐 좀 빠르게 진동하기 위해서 1초에 5번 100 이렇게 하시고 괄호 닫고 만들어 보시면, 자 렌더 돌려보면 흔들리죠. 이렇게 마구 흔들리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위글을 자, 얘 너무 빠르게 흔들리는 것 같다 하면 x값을 낮춰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천천히 흔들리게 됩니다. 너무 폭이 크다 하면 얘를 작게 하고 좀 더 빠르게 한다 하면 한 10번 10,10 하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일단 위글 이렇게 흔들리게 쓰는 거가 제일 기본적인 익스프레션을 제일 기본적이라보다는 제일 많이 쓰이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위글이 여러 가지에서 많이 쓰입니다. 포지션 말고도 모든 키프레임에 적용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에도 알트 클릭 위글 10, 좀 크게 해보죠. 40으로 하면 로테이션도 이렇게 자동으로 되죠.
훨씬 더 떨리는 느낌이 강해졌죠. 맞죠? 로테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스케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키프레임 잡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위글은. 자, 위글 이런 식으로 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익스프레션 어떻게 더 활용하는 거야. 이 영상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 빨간 사각형들이 이렇게 아래 위로 붕붕 이렇게 계속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쭉쭉. 아, 물론 지금은 뭐 한 번밖에 위아래로 안 가서 뭐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키프레임을 잡아줬을 수도 있겠지만 얘가 뭐 한 10초짜리 움직임인데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게 하고 싶다. 그럼 일단 초기화해 줄게요. 그러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포지션 주고 얘 밑으로 가게 하고 다시 얘 앞에 키프레임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얘 복사해서 키프레임 하고 또 얘 복사해서 키프레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붕붕 위로 위아래로 흔들흔들 이지이즈 또 줘볼게요. 이지이즈 해서 흔들흔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얘가 만약 뭐 10초가 아니라 막 1분 이 정도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것도 다 키프레임으로 주기 귀찮죠? 저는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뭡니까? 루프죠? 루프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루프를 시켜주면 됩니다. 익스프레션으로. 루프가 어딨냐? 일단 이 포지션을 제가 0프레임에서 이만큼 5프레임 후에 여기 그 다음에 다시 5프레임 후에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영상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한번 만듭니다. 이지도 줄게요.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션 적용을 시켜줍니다. 익스프레션 클릭. 그러면 여기 익스프레션 중에 여기 이거 add 표시가 있죠. 여기 이게 프리셋인데 익스프레션 명령어의 프리셋인데 이거를 누르시고 프로퍼티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네. 루프가 많이 있네요. 루프인, 루프아웃, 루프인 듀레이션 뭐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 루프는 뭐 루프인과 루프아웃은 조금 다른 큰 차이가 있긴 한데 정확히는 그거는 일단 지금은 안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인 루프아웃 그냥 이걸 누르시고 여기 적용이 됐죠. 그냥 나오시면 자 이제 보시면 렌더를 해볼게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끊임없이. 즉 루프아웃이 뭐냐면 이 키프레임 제일 첫 번째 키프레임과 제일 마지막 키프레임 사이를 계속 이렇게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움직임을 이 포지션의 움직임을. 자 그러면 얘네 셋을 이렇게 늘려뜨리면 이 루프의 움직임이 훨씬 느려지겠죠. 이렇게 훨씬 느려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얘네를 훨씬 좁혀주면 완전 빠르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눈 아프다. 자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키프레임과 이 마지막 키프레임이 정확하게 같은 포지션, 같은 밸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루프되는 영상이니까 이 첫 번째 키프레임과 마지막 키프레임이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르면 살짝 삐꾸나죠? 루프되지가 않죠? 이렇게 뭔가 좀 삐꾸나는 느낌이 들죠? 이거는 뭐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똑같은 키프레임 해줘야 되고요. 자, 루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루프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익스프레션 로테이션을 이제 루프를 시켜줄 수도 있는데요. 로테이션을 뭐 이렇게 뭐 0 하시고 뭐 1초 동안 뭐 360도에서 한 바퀴 돌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다음에 루프 줘서 뭐 프로퍼티 루프 실수 프로퍼티 루프 아웃 해주시면 뭐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긴 있는데요. 이것보다 이런 로테이션 류의 이 값을 조절해 줄 때 훨씬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 다시 삭제해 주시고 초기화 0도 타임이라는 익스프레션인데요. 여기 일단 Alt 클릭해서 익스프레션 활용해 주시고요. 타임이라고 그냥 쓰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아주 천천히 얘가 증가합니다. 수치가 로테이션 값이
이렇게 천천히 증가가 됩니다. 1초에 1씩 1초에 1씩 증가가 됩니다. 즉 1초에 1은 너무 느리니까 타임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면 이제 1초에 10씩 가겠죠? 프로그램이니까 좀 더 빨라진 게 보이죠? 그럼 이제 좀 더 빠르게 타임 곱하기 100으로 바꿔주면 훨씬 빠르게 이렇게 무한한 움직임이 완성되죠. 이렇게 지속적인 움직임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타임 곱하기 100을 타임 익스프레션 명령어를 써주시면 또 효과적입니다. 로테이션 말고도 뭐 여러가지 다른 이펙트에서 키프레임을 줄 때 그냥 뭐 이렇게 타임을 해가지고 계속 디벨로프 되는 쭉 지속적으로 디벨로프 되는 이펙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타임도 가르쳐 드렸고요. 그러면 타임 루프 타임 어딨냐? 위글 루프 아웃 뭐 타임에 대해서도 가르쳐 드렸고요. 자, 또 익스프레션의 또 막강한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그림자를 만들어 줄 때 이런 그림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얘가 바닥에 붙어 다니는 거면 뭐 그냥 이 그림자를 로테이션 치우고 그림자를 페어런트 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수 그림자가 위에 거죠. 그림자를 페어런트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림자는 여기 선상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도형이 위로 움직이면 그림자는 위로 가면 안 되죠. 근데 도형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즉 페어런트 그냥 단순한 페어런트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뜻인데 이거를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또 아주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즉 얘는 이 사각형의 X 포지션만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 그림자의 X 포지션은 이 사각형의 X 포지션을 페어런트 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러면 포지션을 세퍼레이트해서 나눠줍니다. X 포지션, Y 포지션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익스프레션 이거 밑에 거가 그림자입니다. X 포지션, 익스프레션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우리 좀 자주 봤던 페어런트가 생깁니다. 즉 이 X 포지션에 있는 값을 페어런트해서 이 어떤 값에다가 페어런팅을 시키는 거죠. 이 X 포지션 얘가 도형이거든요. 이 도형의 X 포지션에다가 페어런팅을 시키면 자 여기 명령어가 뜨죠. 프로그래밍 디스컴프 이 컴포지션의 레이어 쉐이프 1이라는 레이어의 트랜스폼 속성 안에 X 포지션을 여기 넣는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하고 바꿔보시면 자 888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위에 거를 옮겨 보시면 일단 X 포지션은 따라옵니다. 근데 Y는 따라오지를 않죠. 이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Y 포지션, X 포지션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페어런팅을 가능하게도 합니다. 익스프레션은 페어런팅 할 때도 매우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페어런팅을 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고난도 익스프레션 아주 약간 고난도 익스프레션 가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덜덜 떨리는 느낌을 줄 때 있잖아요. 근데 제 영상에서는 점점 떨리죠. 즉 떨리는 강도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떨리는 강도가. 근데 우리가 여기 다시 세퍼레이터 없애줄게요. 우리가 이제 지워주고 위글을 줬을 때 수치 값을 그냥 주는 거니까 얘를 키프레임을 못 주잖아요. 즉 얘 수치 한 번 10으로 줬으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0으로 줘야 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일단 첫 번째 방법 크기로 해봅시다. 10 곱하기 0으로 하면 안 떨리겠죠. 해놓고 조금 뒤로 가서 컨트롤 시프트 D 해서 포지션 다시 들어가서 여기 익스프레션에서 위글 10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또 컨트롤 시프트 D에서 벌써 하기 싫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엄청난 개 노가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완벽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시간도 비효율적인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제가 아까 페어런트를 가르쳐 드렸죠. 익스프레션 페어런트. 자, 페어런트는
잘 보시면 하나 더 만들게요. 대충 여기서 포지션 세퍼레이트 해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일단 잘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위글 포지션이 아니라 명령어 안에 들어가서 이거 두 개를 지우고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커서를 여기다 두고 이거 페어런트 키를 눌러서 X 포지션 여기다 하게 되시면 뭔가 뜨죠? 아까 봤던 거 디스컴프 레이어 어쩌고 저쩌고, 즉 이거는 위글 10, 디스컴프 이 컴프의 레이어 세이프 2라는 레이어의 트랜스폼의 X 포지션을 여기 넣겠다라는 뜻이죠. 즉 얘는 1258이라는 수치가 여기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이 컴프의 세이프 2의 트랜스폼의 X 포지션 1258을 여기 넣었다는 뜻이니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엄청 빠르게 튀겠죠. 막 이렇게 막 미친 것처럼 튀겠죠.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아 그러면 얘를 뭐 10 이런 식으로 해주면 10만큼 움직일 거고, 얘를 20 이렇게 해주면 20만큼 움직이겠구나. 그럼 얘를 키프레임 이렇게 줄 수가 있겠구나. 즉 이 정도 오셨으면 이제 80%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어도비에서 알고 있었던 거죠. 애프터 이펙트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던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번잡고 뭔가 불완성 아니 미완성적이게 만들 필요 없고요. 얘 지워주고 얘 눌러서 이펙트 중에 익스프레션 컨트롤 이란 게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을 컨트롤 해주는 이펙트 뭘까? 여기서 슬라이드 컨트롤 이란 걸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펙트 하면서 무슨 슬라이더가 생깁니다. 수치 이펙트가. 이거 물론 지금 해도 별 아무 효과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쓰냐? 즉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위글 10 곱하기 10에서 이 뒤에 거 지워주시고, 실수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죠. 뒤에 거 지워주시고 이 자리에다가 페어런트를 여기 위에 얘에다가 해주게 되면, 슬라이더에다 해주게 되면 자 어떻게 뜹니까? 자 여기 이펙트 이 레이어의 이펙트 슬라이드 컨트롤이라는 이펙트에서 슬라이더라는 값을 여기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지금은 0이죠. 안 떨리죠? 0 안 떨리죠. 렌더여도. 여기서 이제 10 슬라이더를 10 해주면 떨리죠. 이제 떨리죠. 즉 우리가 이펙트 여기서 슬라이더 컨트롤을 이용해서 슬라이더에다가 키프레임을 줘서 여기서 0 여기서 마지막에는 한 뭐 100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없다가 떨리게 되죠. 없다가 서서 이렇게 콩콩콩 떨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더욱더 효율적이고 컨트롤 가능한 익스프레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안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익스프레션 슬라이드 컨트롤 이펙트 오케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에 관해서는 자 그래픽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운동감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제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동을 시켜주는 방법을 배웠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뉴턴 플러그인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뉴턴 플러그인은 제일 마지막 차례. 자 그리고 마스크를 이용한 몰핑 애니메이션을 해줄 수가 이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일단 이거 초기화 시켜줄게요. 그냥 새로 하나 만들자. 좀 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 영상 중에 보면 마지막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거에도 이렇게 타원이죠. 이거 이렇게 찌그러뜨리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프레임별로 이렇게 찌그러졌죠. 이런 식으로 세컨드리 스퀴즈 애니메이션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흐물흐물거리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자 트림 패스랑 비슷한데요. 여기서 애드 들어가서 위글 패스, 위글이 뭐였죠? 아까 위글 막 흔들리는 거였죠? 즉 패스를 흔들리게 한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위글 패스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그냥 적용시켜 놓고 보면 살짝 바뀌죠. 이렇게 자 위글 됐죠? 일단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서 코너, 포인트에서 코너가 아니라 스무스로 하면 훨씬 더 스무스한 느낌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사이즈 바꿔주시면 사이즈 크게도 되고 사이즈 크게도 되고, 뭐 디테일 해주시면 이렇게 디테일 많아질 수도 있고 간단해질 수도 있고, 디테일이 무슨 물방울 같은 느낌이 됐죠? 이렇게 디테일 간단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위글 퍼 세컨드를 이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해줄지 높여주면 완전히 뭐 흐물흐물해졌죠? 뭐 얘 낮춰주면 느리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글 패스라는 애드온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마스크 마스크 애니메이션이 뭐냐. 일단 우리가 배운 애니메이션 스퀴즈 애니메이션인데요. 결국 여기서는 일단 스케일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이렇게 쭉쭉 해주는 방법이 있었죠. 이런 거 말고 이제 좀 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의 좀 더 휘어지는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스케일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스케일만으로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스크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간단하게 일단 솔리드를 하나 만들게요.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게요. 즉 눈속임이죠. 이 마스크가 사각형으로 보이죠, 지금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마스크를 막 이렇게, 실수 왜 잘 안 되냐? 마스크를 이렇게 막 움직여 줌으로써 이런 애니메이션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마스크를 움직여 줌으로써 마스크 패스로도 마스크 패스 이렇게 키프레임 설정하시면 움직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말이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솔리드가 있고 솔리드에 뭐 포지션 어쩌고가 있고 마스크에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는 게 있죠. 즉 이렇게 하나의 도형이 있으면 이 도형을 변형시키는 거, 막 오목하게 만들거나 뭐 볼록하게 만드는 거는 마스크에서 하시는 거고요. 이 도형이 이제 이렇게 폭 튀어나오거나 하는 건 솔리드 포지션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스크 좀 조절해 줄게요. 마스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가 이 아래에서 포지션 줘서 위로 이렇게 쑥 커브 쑥 이렇게 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칩시다. 쑥 오는 애니메이션. 이 상태에서 이제 몰핑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좀 뭔가 휘어지게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세컨드리 액션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마스크 애니메이션은 결국 세컨드리 액션의 일종입니다. 자, 이렇게 짝대기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 여기에는 공기가 있겠죠. 즉 공기가 있으면 여기 저항이 더 생기겠죠. 이 안쪽에는 공기가 모이면서, 즉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느낌의 볼록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관성 때문에 이렇게 위로 다시 영양갱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 갔다가 관성 때문에 다시 돌아오겠죠. 이 모양으로. 즉 이 모양을 이제 마스크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곡선의 모양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일단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마스크를 좀 더 잘 보이는 색깔로 해 주겠습니다.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자, 봐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여기가 있겠죠. 4개의 정점이 있겠죠. 버텍스가 있겠죠. 여기 4개의 점. 즉 이 점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서로 꼭지점이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즉 우리가 이쪽 부분에 만약 정점을 추가시키게 된다면, 꼭지점을 추가시키게 된다면, 뭐 얘네 둘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런 느낌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8개의 정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이거 뭐냐 이거 추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그러면 버텍스를 만들어 봅시다. 버텍스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일단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죠. 그냥 펜 툴, 마스크 누른 상태에서 펜 툴 누르시고 대충 여기에 중앙쯤에 한 개, 일단 두 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6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두 개만 셀렉트 툴로 펜 툴 말고 셀렉트 툴로 이거 두 개만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곡선 모양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펜 툴에서 쭉 클릭해서 밑에 보면 컨버트 버텍스 툴이 있습니다. 버텍스 툴을 변형시켜 주겠다. 어떻게 보시죠. 어떻게 변형시켜 주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정점에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각도기로 이거 눌러주시고 그러면 핸들바가 생깁니다. 위에 것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핸들바가 생겨서 다시 셀렉트 툴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곡선으로. 자, 우리가 일단 그냥 원하는 모양으로 조절이 됐으니까 그냥 냅둡시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자동으로 돼버렸네. 마스크 패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다시 처음은 아니고,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런 모양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는 이 모양 마스크 패스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키프레임, 여기 제일 처음에는 이 모양이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원래대로 모양으로 돌아오겠죠. 제일 원래대로 모양. 이렇게 제일 원래대로 모양으로 돌아오겠죠. 이거를 마지막에 두고, 자, 이지즈도 살짝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됐죠. 이렇게 커브 주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살짝 휘어지는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되죠.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도착해서 한번 이렇게 튕기는 거 만들어 봅시다. 쉽죠? 아주 쉽죠?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모양이 완성될 거니까 이 완성된 키프레임을 뒤로 옮겨주고 이렇게 도착했을 때 위로 이렇게 되겠죠. 위로 되고 이렇게 쭉 돼서 이렇게 다시 밑으로 돌아올 때는 좀 더 관성 때문에 좀 더 밑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게 되는 거. 그리고 키프레임 생각, 이렇게 왔을 때는 느리고다가 여기선 빠르겠죠. 아니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둘 다 이지이즈, 셋 다 이지이즈 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만져주면 이렇게 들어와서 좀 더 이렇게 느낌을 더 내줄 수도 있겠습니다. 유연한 느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좀 영양갱 같은 느낌 살짝 이런 식으로 하면 꽤 괜찮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세컨드리 액션을 보여드린 겁니다.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또 다양한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약간 더 가서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일단 정점은 여기 4개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4개를 이렇게 중간에 더 추가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사각형이 이제 이 안쪽으로 수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얘네가 먼저 수축을 할 수 있겠죠. 얘네가 이 꼭지점 이쪽으로 수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수축을 하게 되면 얘네는 좀 뒤늦게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점이 살짝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되겠죠. 살짝 동글동글한 모양, 이런 느낌으로. 좀 그림이 이상한데 살짝,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살짝 수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뒤늦게 이제 탄력을 받아서 얘네가 또 앞으로 가겠죠. 이제 계속 이러면서 점점 앞으로 가는데 마지막에는 얘네가 이렇게 활시위처럼 당겨졌으니까 활시위처럼 실수했네요. 얘네 이 두 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시위처럼 당겨졌으니까 더 강한 힘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즉, 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애들이 들어가겠죠.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네가 더 강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대충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시면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몰핑 애니메이션을 해줬습니다. 세컨드 리액션과 비슷한 맥락이고 마스크 패스의 펜트를 이용해서 버텍스를 생성한다. 그리고 컨버트 버텍스 툴로 클릭해주면 핸들바가 생겨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지우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사각형이고 얘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아까랑 비슷합니다. 일단 솔리드 하나 만들어서 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사각형. 오케이.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마스크에서 마스크 패스를 키프레임 줄 수 있잖아요. 마스크 패스를 키프레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원 마스크를 또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원 마스크 적당하게 이 정도로. 자, 그럼 마스크 두 개가 생겼죠. 마스크 1과 마스크 2. 마스크 2는 1이죠. 마스크 2에도 실수. 마스크 2에도 마스크 패스 설정할 수 있죠. 즉 마스크 패스 2의 키프레임에는 여기에는 이 키프레임에는 원 모양의 마스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 1에 있는 마스크 패스에는 네모 모양의 마스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키프레임을 복사하기 전에 이렇게 겹쳐줍니다. 왜냐면 마스크 키프레임 안에는 마스크의 포지션 값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가 아니라 옮겨주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이 마스크 키프레임을 마스크 키프레임을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어디다가 마스크 1에다가 V를 해주면 그 다음에 마스크 2는 필요 없을 때니까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끼리 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박하죠?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변환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를 이제 뭐 여러가지 또 마스크 애니메이션에다가도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잘 다루지는 못해서 자주 쓰는 편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드디어 대망의 뉴턴, 이걸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턴2, 정확히는 뉴턴2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느냐. 자, 먼저 영상을 보시죠. 영상을 보면 여기서 이런 장면이 있죠. 이런 장면.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들이 쭉쭉쭉 튕겨져서 중력을 받으면서 또 여기 이 부분, 이 밑에 부딪히게 되면서 또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막 로테이션 돌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일 뒤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펑 터트리면서 이렇게 공들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밀고 내리면서 이렇게 또 통통 튀고 가는 부분이 있죠. 이거 어떻게 줬을까요? 제가 다 키프레임 줬을까요? 글쎄요.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러운 물리 효과를 키프레임으로 준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고수가 아니면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키프레임 주지 않았습니다. 저거 하나하나 키프레임 준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이 100개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100개였으면 플러그인이나 여러가지 스크립트의 필요성은 이런 곳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두 개 정도는 노가다로 할 수 있겠지만 얘가 100개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모든 플러그인은. 결국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야, 참 제가 만든 이 과제 2주차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죠. 다 제가 생각을 해서 만든 겁니다. 헛소리였고요. 자, 결국 내가 해준 게 뭐냐, 물리 효과를 준 거죠. 제가 물리 효과를 플러그인 이펙트로 준 거죠. 그래서 이 뉴턴이 누굽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발견한 사람이죠. 뭐 실제로 따르면 뭐 사과를 떨어진 걸 통해서 중력을 발견한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있네요.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라고 하는데 상관없죠. 하여튼 그런 뉴턴 플러그인을 쓸 수가 있는데요.
뉴턴 플러그인을 까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제가 올려준 파일, 일단 예를 들어서 맥은 잘 모르겠는데 윈도우의 경우에는 여기 뭐 오른쪽 클릭하셔서 애프터 이펙트 속성 여기 파일 위치 열기 하셔서 가시면 플러그인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첨부해 드린 뉴턴 투 윈이라는 폴더 이 안에 이런 게 있죠. 이걸 그냥 복사해서 여기 붙여 놓으시고 에펙을 껐다 키시면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자, 어쨌든 이제 뉴턴 플러그인에 대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올린 플러그인 뉴턴 플러그인 이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다큐멘터 이 다큐 폴더 안에 들어가고 여기 인덱스란 게 있죠. 인덱스를 열어 보시면 무슨 홈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대충 보면 인트로덕션이네요. 이 사용 설명서 같은 건데요. 영어라고 이거 전혀 못 읽을 필요가 없는 게 그림이 친절하게 다 있습니다. 봅시다. 뭐 이렇게 있네요. 뭐 이렇게 뭐 사각형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여기 뭐 스태틱, 키네매틱, 데드, 다이내믹, 뭐 에이매틱,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구나. 뭐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덴시티 2는 이렇게 좀 깊숙하게 박히고 0.5는 대충 박히는구나. 오케이 뭐야 이거는 뭐 프릭션 마찰력인가 보구나. 마찰력의 표현이 가능하구나. 바운스니스 뭐 튕기는 정도구나. 튕기는 정도 뭐 메쉬 뭐 이런 게 있고 뭐 리니어 벨로시티 이런 식으로 포물선 이동. 오케이. 뭐 앵귤러 뭐 포물선 이동하면서 로테이션 되는 거구나. 뭐 댐핑 뭐 얼마나 잘 튕기느냐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래비티 이런 게 있구나. 뭐냐 이게 결국 사용 설명서 결국 우리가 뉴턴 플러그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물리 효과의 목록들이죠.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 이런 식으로 뭐 자석 효과도 낼 수 있고 꽤 대단한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사용 설명서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있느냐? 이거는 이제 뉴턴의 유저 인터페이스 UI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뉴턴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일단 물리 효과를 만드는 거니까 일단 산을 몇 개 만들게요. 실수. 로테이션 돌려서 45도 산 이렇게 먼저 산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산 초록색으로 해봅시다. 산을 하나 만들었고요. 너무 높다. 산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위에서 사각형이 하나 떨어진다. 뻘건 사각형이 하나 떨어진다. 를 이제 우리가 뉴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쓰냐면 뉴턴은 여기 지금 루트 컴포지션 안에 있죠. 제가 여기서 이펙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이펙트가 아니라 이 컴포지션 안에서 스크립트처럼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루트 일단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세팅을 해 두시고 이펙트가 아니라 컴포지션에서 뉴턴 2라고 새로 생겼을 겁니다. 이거를 눌러 주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뉴턴이라는 창이 하나 뜹니다. 인터페이스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대충 보이시죠? 오브젝트들, 우리가 아까 만들어줬던 오브젝트들이 보이고 뭐 이렇게 이거 클릭해 보면 옆에 아까 봤던 덴시티 프릭션, 바운스니스, 컬러, 뭐 메쉬, 뭐 벨로시티 다 보여집니다. 즉 여기서 이 속성들을 바꿔준다는 뜻은 얘네들 이 속성들을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를 같이 켜놓고 이게 뭔지 보시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데요. 자, 여기서 이 왼쪽에 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왼쪽에 거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키프레임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각자 하나의 레이어고 키프레임 이것까지 포함해서 바닥까지 포함해서 키프레임을 준 건데 자, 하나씩 설명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물론 위에 보시면 설명이 하나씩 나와 있죠. 스태틱 움직이지 않는 바디 즉 땅인 거죠. 하나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땅, 스태틱, 가만히 있는 거. 그 다음에 키네매틱. 키네매틱은 그 여기서 익스프레션이래. 키프레임을 하나 줬는데요. 여기서 키프레임을 줬는데 이 키프레임을 준 이 사각형이 물리 효과를 적용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주변의 여러 가지 도형들에 대해서 어떤 도형들, 다이나믹이나 에이매틱 같은 도형들에게 목이 좀 아프네요. 도형들에게 효과를 준다라는 뜻이고요. 다이내믹은 그냥 중력이나 여러 가지 효과들을 알아서 적용받게 되는 거죠. 적당하게 알아서 적용받게 되는 거고. 에이매틱은 기본적으로 이런 키프레임을 효과를 받는데 좀 더 느슨한 거죠. 좀 더 융통성 있게 발휘가 되는 거고, 키네매틱은 그냥 완전히 충돌만 하게 되잖아요. 충돌만 하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맞게 되면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의 키프레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물리 효과의 다양한 효과들을 영향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이제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부딪히게 되면 잘 보시면 부딪히게 되면 효과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이 몇 가지 바디 속성, 바디 타입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이 산은 뭐겠습니까? 스태틱이죠. 이렇게 다중 선택 가능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세트 타입 스태틱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이나믹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오브젝트는 다이나믹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고요, 위치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여기 이거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와우. 자, 이거 앞에 퍼스트 프레임 가면 다시 처음부터 볼 수 있어요. 와우. 이거 우리 강의실에서 스터디 했을 때 다들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물리 효과를 아주 쉽고 간단하고 현실적으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쉽고. 자, 이제 왼쪽에 뭐 예를 들어서 바운스 디스를 아주 높이면, 지금 기본이 0.3인데 1로 높이면 이렇게 엄청 높게 튀겠죠. 아주 높게 이렇게 튀게 되겠죠. 반대로 바운스 디스를 거의 0 가깝게 해주시면 튀지 않죠. 거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쪽의 옵션들은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옵션인지는 이걸 하나하나 지금 다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물리 효과. 자, 나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됐다 싶으면 이제 이거를 적용시켜야겠죠. 적용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여기 오른쪽 밑에 익스포트 있죠. 렌더 부분 있죠. 렌더를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apply to new composition 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체크하신 다음에 렌더를 하게 되면 컴포지션이 그냥 아예 새로 하나 만들어져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체크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원래 그냥 뉴턴을 켰던 그 컴포지션에 그대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그냥 그대로 적용되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를 누르시면, 자, 렌더를 하고, 지금 제가 작업 영역을 이 정도까지밖에 안 잡아줘서 렌더가 덜 됐죠. 재빠르게 다시 해줄게요. 그냥 바로 컴포지션 눌러서 다시 뉴턴 2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클릭, 스태틱. 아유, 실수했네. 잠시만요. 이거를 늘려줘야 되지. 늘려주고 다시 컴포지션, 뉴턴 2. 얘네들 오른쪽 클릭, 세트 타입, 스태틱. 얘네는 다이나믹 돼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시고, 오케이, 이런 느낌. 오케이, 렌더. 지금 apply new composition 해줬습니다. 저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 보면 루트 2, 루트 3 이렇게 있죠. 루트 3겠죠.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한 거. 이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루트 3 안에 애니메이션이 된 게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얘를 보시면 키프레임이 하나하나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보이시죠. 로테이션이나 이런 게 하나하나 잡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범한 배경 느낌의 물리 효과를 쓰실 수도 있고요. 루트 2, 루트 3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자, 이렇게 위에 땅이 하나 있는데 땅이 하나 있고 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탑이
쌓여져 있다. 탑이 쌓여져 있다. 그렇죠. 탑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 그러면 이 공이 얘네들을 이렇게 뻑 뚫고 나가면서 이 박살내는 모션. 일단 첫 번째로 그냥 평범한 물엔진을 하면 이 상태로 하면 그냥 얘들 이렇게 툭툭 튀겠죠. 그러니까 먼저 키프레임을 잡아줍니다. 자, 두 번째 활용 방안입니다. 뉴턴의 두 번째 활용 방안. 포지션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툭 치고 나가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자, 이지도 줘보죠. 이렇게 커브까지 줘서 멋있게 해봅시다. 이렇게 뻥 치고 나가는 이 상태에서 일단 이 정도 키프레임을 걸어준 다음에 다시 뉴턴을 켜봅시다. 뉴턴 2. 자, 일단 첫 번째 스태틱 땅 설정해줘야죠. 세트 타입 스태틱. 그리고 얘네는 뭐 다이나믹 해놓으면 되겠죠, 그대로. 그리고 중요한 거, 얘는 다이나믹이 아니라 두 가지 있죠. 에이매틱이나 키네매틱. 일단 키네매틱을 해줘 볼게요. 키네매틱이 뭐냐? 이거죠. 이거 키네매틱 이거를 해주고 그냥 지금 바로 그냥 렌더를 해볼게요. 하면 이렇게 멋있는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뻥 치고 나가는 애니메이션, 빵 박살나는 애니메이션. 얘네들을 이제 뭐 좀 더 뭐 덴시티를 높여볼까요? 하면 별 효과가 없구나. 덴시티가 아니라 뭐 바운스니스 줄이고 뭐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뭐 좀 더 뭐 덜 튕기거나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에이매틱으로 바꾸게 되면 좀 달라지는데 살짝 느낌이 달라지죠. 살짝 좀 더 뭔가 중력이나 여러가지 물리 효과를 받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즉 물리 효과와 키프레임을 연동한 거고, 그냥 키네매틱은 물리 효과는 다른 거 막 부딪히거나 그런 거 다른 도형들에만 주게 되지만, 키프레임은 그냥 완벽하게 키프레임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또 렌더를 해주시면 apply to new composition 해서 루트 2 가보시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뭐 얘네들 전체 다 뭐 모션 블러 같은 거라도 주면 훨씬 더 멋진 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뭐 얘를 안 보이게 설정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뻥 터지는 느낌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펑 터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나 뭐 이런 느낌을 뭐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거, 이제 제가 대충 어떻게 또 활용 가능한지 또 제가 하는 걸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초기화하고 원을 예로 들어볼까. 일단 원이 이렇게 있고, 일단 원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놀다가 펑 터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놀다가 터지는 거니까 얘가 대충 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펑 터지는 거라 칩시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펑 커브 주고요. 여기서 펑 터져야 되니까 대충 이쯤에서 컨트롤 시프트 D로 얘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들, 이제 우리가 모션을 줄 동그라미들,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들 여러 가지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거 바리에이션 이런 느낌으로. 일단 위치를 봐야 되니까 얘를 살짝 해서 살짝 이렇게 위치 값을 좀 더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훅 뭐 이런 느낌으로 훅 뭐 이 정도만 해주면 적당하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D, 실수 제일 밑에 거 T, 다시 오퍼시티 주고 얘네들도 정리를 해줍니다. 즉 이런 느낌으로 오다가 이렇게 밑으로 오다가 여기서 뻥 바뀌면서 밑으로 뻥, 여기서부터 뉴턴을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 얘는 뉴턴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혹은 일단 이런 느낌으로 가봅시다. 여기 이렇게 해놓고 살짝 늘려주고 그 다음에 뉴턴 2 켜서, 일단 얘는 뭐겠습니까? 얘는 일단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키네매틱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이나믹. 하기 전에 땅을 설정을 안 했네요. 이런 식으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땅을 하나 설정할게요. 땅 대충 이 정도. 어차피 나중에 안 보이게 처리할 거니까 대충 해도 됩니다. 다시 뉴턴 2 해서 얘는 스태틱이죠. 스태틱. 이거 잠시만요. 또 실수했네. 지금 제일 처음에는 얘네가 없으니까 지금 사라진 상태로 나오네요. 다시. 오케이, 이제 다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얘네는 스태틱. 얘네는 키네매틱.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동그라미들은 이 보라색 도너먼트 이걸로 해줘야 되죠.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그래야지 얘가 부딪히면서부터 얘네들이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물리 효과가 적용이 될 테니까요. 이걸로 해주시면 이제 뭐 쉽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얘네들 바운스니스를 좀 더 좋을까요? 바운스니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렌더를 할게요. 렌더해서, 자, 루트2에 새로운 게 생겼죠. 이런 게 생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자, 이쯤 왔을 때 얘를 컨트롤 시프트 D 해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중요하죠. 얘네 일단 안 보이게 하고, 얘네들도 어디서부터 일단 정확하게 시작하는 위치,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얘네들이 시작하니까 얘네들은 지워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적당하게 바꿔주시면 살짝 어색하긴 하지만 뭐 그러면 얘네들을 살짝 너를 이용해서 살짝 위로 올려주죠. 좀 더 위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뭐 대충 이런 느낌의 펑 튀는 느낌을 낼 수도 있겠죠.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지금 대충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어색하면 계속 만져줘야겠죠. 이렇게 뭐 원터짐 이펙트를 이용해서 막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해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또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뉴턴 일단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거 잘 보시고, 뭐 비메오나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뉴턴 튜토리얼 치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뉴턴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아주 강력하고 재밌고 유용한 이펙트니까 잘 쓰시도록 하되, 중요한 말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이펙트라는 게 절대로 메인 DC가 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사이드로 조미료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모션 그래픽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무슨 뭐 글로우 이펙트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펙트들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나 이 이펙트 쓸 줄 안다. 뉴턴도 마찬가지겠죠. 이 이펙트 쓸 줄 안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디자인적으로나 모션적으로나 뭐 하여튼 밸류가 별로 좋지 않죠.
제가 쓰듯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정말 어 뭔가 좀 넣어주면 그냥 조미료 느낌으로 막 그렇게 자주는 안 쓰겠지만 살짝 넣어줘도 좋을 만한 장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모든 키프레임을 뉴턴으로 잡아준 건 아니죠. 이런 이펙트들, 이런 모션들. 즉 제대로 메인 디시는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시되 이런 이펙트들이나 플러그인은 충분히 조미료로만 쓰시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절대 과하게 쓰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케이. 뉴턴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2주차 과제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해온 1주차 과제가 그냥 단순히 한 화면에서 그냥 단순한 오브젝트의 운동감이었다면 이제는 이 뒤의 배경이나 트랜지션 같은 걸 이용해서 영상 전체적인 운동감을 향상시켜 보자 이런 거죠. 참고 영상 한번 보고 가죠.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참고 영상.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훨씬 화면 전체를 많이 쓰고 뭔가 트랜지션을 통한 또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통한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쓰죠. 자, 우리가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걸 전혀 못 따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펙트 중에 레디얼 와이프라는 이펙트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써보시면 딱 아실 거고요. 레디얼 와이프를 쓰실 수 있을 거고. 일단 이거 넘어가자면 대충 이거는 그냥 뭐 마스크 줘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고 이것도 뭐 마스크 애니메이션 쓰면 되죠. 그냥 이것도 뭐 그냥 동그라미 왼쪽으로 해서 그냥 확대하고 이거 아까 말한 위글 패스 같은 거 써도 좋겠죠. 이것도 뭐 스트로크 에타 트림 패스 이용하면 이렇게 선 생기는 거 가능하죠. 뭐 이거 뭐 그렇고 그냥 이거 디자인 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이런 배경 같은 거 반복되는 배경을 만들 때 간단한 이펙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뭐 이런 느낌의 대충 실수 이런 느낌의 왜 계속 실수하지? 다시 이런 느낌의 해서 온라인 해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배경을 만들었다. 이제 이 배경을 좀 계속 연속되게 표현을 시켜주고 싶다. 방금처럼 하실 때 아주 유용한 이펙트가 있는데요. 일단 얘네들을 컴포지션 해서 시킬게요. 컴포지팅 해서 백그라운드 해서 하나 만들고 일단 저런 식으로 느낌을 내려면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여러 개를 복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좀 더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모션 타일이라는 이펙트입니다. 이것만 가르쳐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모션 타일 이펙트 중에서 모션 타일이 어딨냐? 스타일라이즈에 있네. 이펙트 중에서 스타일라이즈에 들어가 보시면 모션 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빼 보시면 이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내가 아웃풋 헤이트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생깁니다. 이렇게 복사돼서 밀어 엣지 하면 대충 반대로 복사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쭉쭉 하면 얘네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가 하면 혹은 그냥 내가 뭐 대충 사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 대충 정중앙에 두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 모션 타일 쓰고 요번에는 타일 위드랑 이거를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키프레임 주면 또 뭐 다양한 모션을 할 수도 있겠죠. 키프레임을 주면 얘를 이런 느낌으로
또 재밌는 게 이 쉐이프 레이어 하나를 키프레임을 주면 이렇게 또 돌아가기도 하고요. 재밌죠?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던 레디얼 와이프가 뭐냐면, 일단 얘를 리셋해서 레디얼 와이프가 뭐냐면 레디얼 와이프라는 트랜지션에 있는 이펙트인데요. 얘를 적용시켜 보면, 적용시키고 얘를 위로 둘게요. 일단 시키고 그냥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옮겨 보시면 이렇게 쭉 됩니다. 이게 레디얼 와이프예요. 뭔지 알 것 같죠? 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옵션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스타트 앵글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겁니다. 자, 또 모션 타일이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다른 이펙트를 통해서 준 효과도 줄 수가 있단 거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 단체로 같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재밌으니까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수고 많으셨고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뭐 2주차 과제를 위한 이제 참고 영상 몇 개를 보시고, 자, 2주차 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1주차랑 같은데 오늘 배운 걸 통해서 좀 더 모션감을 좀 더 살려보자 란 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위주로 노력을 해 보시길 바라고, 좀 트랜지션이나 배경을 통한 모션감을 향상시키는 것도 좀 한번 목적으로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트랜지션, 일단 스위트라는 애프터 이펙트 프리셋 데모 영상인데 좀 전형적인 트랜지션 효과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시키는 거, 이런 것도 모션감 상당히 중요하죠. 당연히 모션감 증가시키는데도 아주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 이건 아니고 이런 것들 좀 빠른 애니메이션 쓸 때 유용하겠죠. 이런 것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전형적이고 유용한 트랜지션들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 봤고, 이제 이거랑 이거는 뭐 그냥 트랜지션이 좀 창의적이어서 그냥 뭐 여러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막 이런 거 되게 별거 아닌데도 엄청 막 빨리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모션이 생기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막 움직임이나 이런 게 배경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또 원 이렇게 패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뭐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모션감에 대해서 가장 물리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어도비 거. CMO.com. Quite frankly, it's what every CMO wants and needs, even though they might not admit it. Follow this point if you will. You know the angles, the lingo, the trends, the data. 이런 건 사실 뉴턴을 쓴다기보단 다 사실 키프레임이죠. We know what kind of time you have. 뉴턴을 쓰는 것보다 키프레임을 쓰는 게 더 예쁘게 나오는 거는 사실이죠. 잘 썼을 때. 뭐 어려운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고 거의 다 뭐 키프레임 노가다죠. 결국 다 솔직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없잖아요. 노가다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하면서 클로즈업 하면서 막 풀샷 보여주면서 하는 트랜지션도 시각적인 효과, 사고를 이용한 트랜지션도 효과적입니다. 확대 축소하면서 컷 하는 거, 영화 편집하듯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참고 영상도 많네요. 그럼 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합시다. 다음 주 화요일은 뭐 또 살짝 재밌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거니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